이게 지난주 해외 주식 매매 동향인데요. 네. 순매수 기준이었고요. 총 매매 금액인데요. 양쪽에서 다 보시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다 위에 올라와 있어요. 완전 망한 SBB까지 있더라고요. 목요일 날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그 거래 정지되는 날인데 산 거예요. 아, 그날 많이 움직였으니까. 예, 움직일 때. 와, 그래서 야, 이걸로 샀다 팔았다를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대단하시네요. 이게 지난주 5개 바예요. 다 밑으로 깨고서 그거를 리바운드에서 올리고 그걸 뚫고 올라간 다음에 그러네. 그 삼각형 만들어 거 뚫고 또 올리면서 끝났고, 금요일 날은 오히려 이렇게 이제 고점 저점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약간 십자가죠. 네, CS가 해결이 됐으니까 여기서 다시 또 더 올라가면은 테이바 랩의 케빈강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는 진짜 뭐 은행, 네. 금융권의 스트레스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CPI가 붙였습니다. 네, 다 붙였는데 또 주말에 우리 장 다 끝나고 나서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UBS가 이제 뭐 완전 사는 거로 결정이 됐나 봐요. 네, 1빌리언 얘기가 계속 이제 오퍼했다. UBS가 1빌리언을 사겠다 그랬다 얘기했는데 결국 3빌리언에 이제 타결이 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손실 보전해 주는 거, 정부가 손실 보전해 주는 게 이제 뭐 6빌리언이었는데 이제 9빌리언, 9빌리언으로 이제 90억 프랑으로 바꿔서 어느 정도 딜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향후에 발생하는 유동성은 뭐 100빌리언이니까 천억 프랑? 네, 1000억 프랑. 네, 1000억 프랑을 갖다가 우리로 하면은 130조? 네, 그만큼을 유동성은 제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 무한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UBS 입장에서 보면 뭐 3빌리언, 뭐 3조 5천억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얼마나 많은 부채가 있는지 지금 사실 정확하게도 잘 모를 테니까 좀 위험을 갖고 샀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손실 보장을 정부가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3빌리언에 샀는데 9빌리언 보장이잖아요. 근데 바로 직전에 시총은 얼마였나요? 시총이 7.4빌리언 정도였으니까 그럼 한 절반, 3분의 1. 한 반보다 조금 더 싸게. 한 33%. 예. 그러면 더 이상 거래 안 되나요? CS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 된다고 봐야죠. 이거 산 거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은행권의 또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는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거고, 그렇죠. 또 불거진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나머지 해볼까요? 것들이 네. 있었는데 지금 이거 한번 보시면은 네. 우리의 개인들은 역시 야수의 심정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게 지난주 해외 주식 매매 동향인데요. 네. 이게 순매수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총 매매 금액인데요. 양쪽에서 다 보시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다 위에 올라와 있어요. 샀다 팔았다를 이렇게 많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지금 말씀하신 그 그렇죠. 새롭게 불거진. 새롭게 등장하는 이거랑 그 다음에 웨스트 얼라이언스 뱅크 뭐 네. 이런 월이라고 부르는, 얘는 FRC고 걔는 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월은 그나마 좀 건전하다 그래서 월을 가지고 또 단기 트레이딩을 엄청 했더라고요. 그래서 14등 정도에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완전 망한 SBB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간이라 그럴 때 이 예탁원 사이트에서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로 해서 가지고는 오지만 실제로 날짜를 자세히 보니까 이제 T+3예요. 그래서 목금 월화수께 전주 거라고 합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주보다 더 전주네요. 더 그렇죠? 전주인 거죠. 네. 약간 3일씩 다 뒤로 결제 기준이라고 결제 돼 있는 거예요. 기준이니까 거래 기준. 제가 이제 이걸 왜 찾아봤냐면 SBB는 거래 정지가 9일날 됐는데 지난주에 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근데 이 내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산 거네. 수목. 네, 예. 수목금보다 목요일이죠. 예. 이제 목금 월화수니까 목요일 날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그 거래 정지되는 날인데 산 거예요. 아, 그날 많이 움직였으니까. 예, 움직일 때. 와, 그래서 야, 이걸로 샀다 팔았다를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대단하시네요. 예, 대단합니다. 거기다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7등으로 넷으로도 플러스예요. 순으로도.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자체도 이제 손실을 본 분이 있을지 번 분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거 샀다 팔았다 해서 뭐 50%씩 벌고 나오고 하루 만에 그랬더라고요. 아, 하루 만에 60%씩 움직였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벌써 6등, 7등에 이런 게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대신에 위에 쪽 보시면은 네. 되게 의외로 완전하게 ETF로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VOO, 그다음에 여기 IV 5등에 있는 IVV 세 가지, 그다음에 SPY 이렇게 세 개가 전부 다 S&P 500을 따르는 그냥 노멀한
지수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행하는 회사가 달라요.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 제일 유명한 거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스파이라고 부르는 SPY거든요. 예. 근데 그게 9BP 운용 보수고요. 네. 나머지 두 개 회사는 3BP 운용 보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비용을 더 싼 거를 찾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쪽 아이시어 쪽 블랙락에서 운영한 아이시어 쪽 IVV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뱅가드 쪽 VOO도 매수가 들어와서 1등하고 5등하고가 전부 다 이제 S&P 추종하는 ETF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런 건 이제 자산 배분해서 샀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로 보면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QQQM이라는 종목을 또 새로 이제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똑같이 QQQ랑 거의 똑같고요. 이거는 약간 이제 배당을 더 이제 현금 흐름 갖고 그리고 TQQ, QQQQ 그래서 나스닥을 엄청 다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 1등부터 5등 보시면은 그냥 S&P, 나스닥을 다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은 이제 야수의 심장은 이제 문제의 은행들을 계속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는 또 TMF 3배짜리 그때 말씀드렸던 네. 채권 ETF 많이 거래가 됐고 그 밑에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이건 랩유라고 불리우는 바이오테크 3배짜리 우리는 3배짜리 아니면 안 하나 봐요. 네, 그래서 매매가 굉장히 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비덴드 그다음에 제피 이런 것들이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3배짜리하고 더 위험한 건 아니고 그냥 볼러틸리티가 많이 하는 많으니까 거죠. 더 금액을 작게 사면 되는 거고 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ETF를 사는 거니까 망하진 않죠. 더 위험 관리를 더 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지금 면에서는. 이걸 보시면은 결국은 다 단타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네. 완전 단기 트레이딩, 네. 초단기 트레이딩 하고 있다. 왜냐하면 1번도 테슬라 3억 4천만 불 샀다가 3억 4천만 불 팔잖아요. 야, 저 거래 금액으로. 네, 거래 하고요. 금액으로 네. 보시면 전부 다 보시면은 매수 매도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네. 네트로는 별로 없잖아요. 네. 작죠. 그래서 앞에 걸 보시면 약간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뒤는 이제 방향성 매매를 한다. 거기다 이것도 보시면은 반도체 롱숏 ETF 하나씩 그 다음에 나스닥 롱 ETF, 숏 ETF 하나씩 그래서 네. 전부 다 샀다 팔았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난주 사실 흐름을 보면 금융권에서 이렇게 굉장한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그 돈이 빅테크로 좀 많이 갔다. 네. 그래서 나스닥은 생각보다 지켜주거나 올랐다.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런 네, 엄청 부분도 많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 제목으로 딱 생각했던 게 네. 침체 오고 금리 빠지는데 빅테크가 안전자산이냐 라는 게 물음표여가지고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뉴스를 쓴 뉴스가 이미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저도 CNBC, 봤어요. 예, CNBC에서 딱 이 뉴스로 솔리드한 밸런스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무슨 현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빅테크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장 주간을 쭉 보시면은 나스닥이 5.8%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러셀이 2.6%가 빠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침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이미 하고 있다. 왜냐하면 침체됐을 때는 중소형주 또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제일 임팩트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셀은 혼자 마이너스가 세게 갔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메이저 빅테크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현금도 많고 그런 상태에다가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그 오픈 챗 GPT를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집어넣은 상품이 나왔어요. 발표를 했어요. 코파일럿이라고. 그래서 이제 글자 몇 글자 쓰면 파워포인트도 얘가 다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문서 작업 내에서 챗 GPT를 활용할 수 있게 네. 된 거잖아요. 네. 아직 활용은 안 해봤지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발표하는 것만 봤는데 저도 빨리 돈 내고 써야 되겠다 이런 아, 생각이 그 들었어요. 정도로? 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지금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귀찮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몇 저는 글자 만들지도 쓰면 몰라요. 이제 만들어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코파일럿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조종사잖아요, 코파일럿이. 그러니까 내가 조종을 하고 자기가 이제 부조종사로 아, 옆에 그런 도와준다. 뜻이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패키지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비서라고 안 쓰고 더 멋지게 쓴 거네. 네, 더 코파일럿. 멋있어져. 네. 네, 코파일럿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CS 뉴스가 이제 수요일 날 완전히 불거지면서 네. 이제 완전 30% 폭락을 하면서 그 일이 발생을 했고 CS도 일요일 날 어저께 저녁 때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시켜버렸죠. 이게 문제 해결을 어쨌든 한 거잖아요. 아주 요즘은 주말에 하는 게 아주 유행됐습니다. 네, 주말에 예. 하기로 다 했나 봐요. 장 시작 전에 네, 모든 장 전에. 문제들을 해결해 그러니까 준다. 내가 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그 15년 전 2008년에 비교해서 좀 세련됐어요. 네. 프로세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당황했는데 네. 그때 이렇게 적어놨나 봐요.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네. 매뉴얼, 네. 매뉴얼. 있겠죠. 네.
그때는 사실 없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없었는데 있었는데 개판이에요. 옐런이 지난번에 인터뷰에서 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에겐 프로세스가 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매뉴얼이 있다는 예, 거죠. 매뉴얼이 있다고. SBB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하냐 그때 우리에게 매뉴얼이 있다. 과거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CS 문제도 결국은 리만 때 이슈들 글로벌 크라이시스 때 이슈들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했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장이 좀 오를 수도 있겠네요.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단은 모르겠죠. 거기다가 지금 여기 뉴스에서는 얘기 안 드렸지만 또 중국은 또 러시아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네. 예, 그래서 또 괜히 갑자기 저희 러시아 전쟁 우리 안 하기로 했어 뭐 이런 거 나오고 이럴 수도 있는 또 이벤트잖아요. 네. 일단 이란이랑 이란이랑 사우디아라비아 화해도 시켰으니까 이제 그쪽도 이제 내가 전쟁도 종전시켰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게 좋은 뉴스고 사실은 주말에는 그 우리 CS 그거 좋은 뉴스고 나쁜 뉴스는 국내에서 무슨 뭐 내부자 정보 나온 게 나쁜 뉴스고 하나 있는 거. 근데 네. 그거는 뭐 글쎄요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국내 네. 시장은.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임팩트는 좀 받겠죠. 2차 전지 쪽은 임팩트를 좀 받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미 2차 전지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약간 넘어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주식은. 오케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이제 결국 페드가 빨리 정리를 해서 월요일부터 약간 상승세로 돌았는데 CS가 나오면서 폭락하면서 유럽이랑 전부 다 망가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그날도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유럽이 재밌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똑같은 것 같아요. SBB도 결국은 증자하겠다고 골드만에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실패되면서 결국 파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우디한테 증자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우디가 안 한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트리거가 돼버리면서 30%가 빠졌고 일주일 만에 또 경기가 끝났고 그래서 굉장히 정리가 빨리 잘 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CS가 UBS로 합병된 거는 뭐 모르겠어요. UBS 입장에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시장에서 보면 뭐 거의 유일하고도 베스트 솔루션이죠. 확실한. 네, 솔루션은 이것밖에는 없었을 거고. UBS는 워낙 돈이 많은 데니까 확실하게 돈 갚을 거니까.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일단은 국가에서 계속 너무 개런티를 많이 서준 느낌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역풍이 역풍이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역풍이 어떤 있는지. 역풍이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난주에 있었던 것 중에 또 하나 이제 50bp 네.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거. ECB가 네. 그것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약한 모습 보여줬으면은 니네 진짜 망하는구나 그렇죠. 이랬을 텐데 오히려 50bp 하니까 박수 쳐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 전날에 불거진 거잖아요. 네. 사실은 결정하기. 그래서 뭐 50bp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었는데 맞아요. 결국은 해버리면서 대신에 코멘트는 비둘기로 완전히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나 인플레이션도 잡히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시스템에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결국 시장을 올리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FOMC도 여기에 영향을 좀 받아서 이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5bp 쪽이 좀 유력하긴 하죠.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네. 라가르드가 ECB에서 보여줬잖아요. 50을 해야 박수 쳐주니까 네. 여기서 동결하면 엄청 이제 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장 끝날 때는 동결이 동결이 20% 그다음에 25bp 오르는 게 80%였거든요. 그쵸, 네. 이거 그 이상은 빵이고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5bp. 근데 이런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보는 게 맞다고 가정을 하면은 3월 달에 25 올리고 6월 정도부터 벌써 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 그렇게 예. 반영을 다 했죠. 근데 좀 이따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야 올렸다가 내릴 거 뭐하러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 금리 흐름 좀 네, 보여주세요. 금리 쪽으로 할까요? 그리고 네. 이제 하나 말씀드린 게 시타델이 웨스턴 얼라이언스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훨씬 더 그것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좀 지방은행들도 위험했는데 시타델이 지금 실제로 돈을 제일 잘 버는 헤지펀드 그룹이니까 거기서 돈을 쏴서 이제 3.5% 아니 5.3% 지분 확보하면서 그건 언제 나온 그것도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화요일 날 올라갈 때 지방은행들 문제 생기니까 SB 그때. 나오면서 그때 예, 시타델이 예. 들어와서 샀어요. 그래서 이제 됐고 그다음에 지금 또 뭐 뉴스 말로 나오는 거는 바이든하고 워렌 버펫이 회담을 계속하고 있다. 지방은행도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고 있다. 좀 사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랬더니 뭐 누구 지금 트위터에서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쪽으로 벅서 해스웨이 있는 본사 쪽으로 전용기 12대가 날아갔대요. 예. 근데 그 전용기가 전부 다 실리콘밸리 뭐 이쪽 쪽에 있는 메이저들이 날아가서 네. 결국은 그런 금융기관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뭐 그 비행기를 쫓아다니면서 트위터를 올리고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거는 어나더 월드인 것 같아요. 와, 옛날하고는 완전 비행기를- 다른 것 같아요. 예. 와. 그뭐 네.
뭐 CIA, FBI보다 더 트위터가 무서운 것 같아요. 트위터에다 그걸 올리니까 그걸 개인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리뷰를 하면서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말씀을 많이 못 드린 게 이제 CPI 발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코어는 조금 높게 나와서 조금 이제 불안한 느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예상이랑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느낌이 조금은 있어서 그날은 금리가 약간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날 와가지고 PPI 나오면서 이거 마이너스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또 내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가 조금은 이제 뭐 아직도 높긴 높지만 67에서 63대로 좀 더 낮아지는 느낌이어서 또 이것도 침체 느낌도 약간 있다. 그래서 침체 느낌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글로벌리 시스테매틱하게 중요한 은행들 리스트예요. 이게 그 뉴스에 나오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SIB, GSIB. 그 리스트 보시면은 우리가 이름 모르는 은행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크레딧 스위스랑 티어 1번에 있는 UBS랑 둘이서 이제 거래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P, BOA, CT, HSBC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 안에 중국 은행들도 생각보다 많다. 뭐 티어 뱅크 오브 1에요? 차이나. 네, 티어 2, 티어 1에 중국 은행들이 다 들어있어요. 뱅크 오브 차이나, 그 다음에 ICBC 이런 게 티어 2에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BNP, 도이치, 골드만 이런 데랑 같이 있는 데거든요. 미주호. 그러니까 티어 2도 그렇게 뭐 나쁜 은행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티어 1 쪽이 그나마 좀 작은 은행들이었는데 UBS는 다 여기 붙어 있거든요. 산탄데르, 뭐 미주호, 모간스탠리 이런 데들은 다 여기 붙어 있어서 실제로 중국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글로벌리도 금융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 SIB 저거에 들어가게 되면 그 BIS 룰 같은 거 훨씬 더 많이 맞춰야 돼요. 네, 리스크 자기 자본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야 많이 돼요. 갖고 있어요.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관리 저 등수별로. 관리 차원에서. 네, 등수별로 제일 위에 있었던 JP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 11%가 올랐어요. 지난주에. 그 난리치는 은행주 난리치는 와중에 다 녹색이죠, 나스닥은. 네. 그리고 근데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저 나스닥이 지금 좀 뭐 각광을 받는다 그러고 오르는 이유가 첫 번째 침체를 보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뭐 알겠어요. 근데 그게 돈이 많은 것도 있지만 혹시 침체가 되고 나면 결국은 또 기술 개발이 관건이 되니까 기술 혁신이 그런 데서 보는 건가요? 그리고 일단은 돈이 어디로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비트코인도 28,000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금융기관에 또 돈 찍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외부에서 올 때는. 그리고 지금 약간 커뮤니티상에서 제일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저렇게 돈 푼 게 QE냐 QE가 아니냐 가지고도 얘기가 되게 많아요. 본드 뭐예요? 그 BT QE요? 뭐 있었잖아요. 저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이제 QE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어떤 방식이 예, 양적 완화를 한 거냐 아니냐. 왜냐면 담보하고 돈 줬잖아요. 네. 지금 빚 뭐였어요? 그 뱅크 뭐였어요? 이름 제가 또 잊어버렸는데 그 채권 담보화 해주고 돈 줬잖아요. 모든 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 채권 맡기면 돈을 다 액면가로 빌려줬잖아요. 그 프로그램 뭐 단어 잊어버렸어요. 잠깐만요. 그 이름이 있어요. 어쨌든, 그 이름이 있는데 BTFP. 그래서 담보 유동화 시켜주는 거. 그거 같은 게 돈 준 것 때문에 이게 이제 QE냐 아니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이건 분분해요. 근데 정의가 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이제 월걸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주 같은 경우 토요일 날 이 진한 색이 토요일이고 약간 두 번째 진한 색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토요일 날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돼서 변화가 없는데 지난주는 이게 변화가 되게 심했고 그래서 그 전주랑 비교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시프트가 1% 정도가 다 왼쪽으로 시프트를 했어요. 내려왔어요. 그럼요. 그 2년짜리가 90bp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12월 달 거 12월 FMC를 보시면은 이쪽에 있었던 흐린색으로 있었던 게 이쪽으로 완전히 옮겼죠. 그러니까 분포 자체가 4.5인가요? 그래서 5에서 4로 왔어요. 4요? 4예요. 제일 높은 게 지금 4예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5로 25p 인상하고 그러면 5월 달엔 동결이고 그 다음에부터는 지금 페드 이 순서상으로 봤을 때 4.75, 4.5, 4.25, 4.25, 12월에 4.0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로 보면. 그러면 이제 두 달 동결하고 이게 스테이 롱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가슴이 좀 아프잖아요. 파월 입장에서 2달 지키고 스테이 롱거 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뒷부분들은 저는 조금 더 아직 물음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페드와치 자체가 이번에 더 느낀 거지만 그냥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것 당연하죠. 같아요. 네. 막 움직이고 있어서 이거를 그냥 확률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을 네. 뿐이지 결국엔 채권 가격이랑 똑같이 움직인다. 어쨌든 시장이 보는 가격이니까. 네, 채권에서 내재하고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이제 나이키 화요일 날 실적 발표 있는 거, 그다음에 FOMC 있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내구재 주문 있고 블러드 연설 또 뭐라고 말을 하겠죠. 써 세게 얘기하겠죠. 연설문은 나중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5%로 인상을 25bp 인상한다면 또 그리고 동결한다면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관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스테이 롱거라는 단어들, 그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을 바꿔서 잘 얘기하실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분명히 다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괜찮아서 우리는 25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라가르드처럼 잘 얘기를 해서 장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제일 보이고 많죠. 네. 지금 유럽에서 저렇게 됐으니까 미국 쪽도 좀 뭐라 그럴까 강하게 자신 있게 하고 또 이자율은 올리고 그런 쪽으로 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예. 당한다는 거를 이제 알았겠죠. 하여간 뭔가 잘못될 때는 약한 모습 보이면 망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해주실까요? 어떤 부분 포인트를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네. 이제 내일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로 보시면 이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은 이게 지난주 5개 바예요. 그래서 고점 저점 연결한 거를 다 밑으로 깨고서 끝났었는데 그거를 리바운드에서 올리고 그걸 뚫고 올라간 다음에 그러네. 그 삼각형 만들어 거 뚫고 또 올리면서 끝났고, 금요일 날은 오히려 이렇게 이제 고점 저점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그리고 이날이 실제로 만길이었어요. 선물 옵션 만길. 맞아요. 예. 그 선물 옵션 만길날 오히려 막 급등을 하는 것처럼 말은 많이 했지만 네마녀 뭐 난리를 쳤지만 움직인 거 보시면 제일 조금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처럼 됐네요. 약간 십자가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그래서 이 다음에 지금 이제 CS가 해결이 됐으니까 여기서 다시 또 더 올라가면은 이제 약간은 과매수권으로 갈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선 여러 개 그리긴 없습니다. 몇 네, 개만 그려야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 너무 많이 조금만 그리면 그리면서 하나 얻어 걸리니까. 네. 내일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그래요. 볼 수 있는 보고 그다음에 부분들. 이제 그 네. 하나는 골드만이랑 그다음에 SBB랑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또 막 그 골드만이 미리 해가지고 수익을 봤다, 또 골드만은 나는 못 봤다, 안 봤다, 나도 깨졌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그것들을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주말에는 보통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